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것 같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시죠?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은 뭘 해볼까? 보다는 오늘도 그냥 버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마음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분의 사례를 빌려 마치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처럼 함께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럼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녁 9시 TV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는 거실. 소파에 반쯤 기대 앉아 리모컨으로 채널만 계속 돌리는 68세 오상철 어르신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녁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 걷고 손주와 공도 차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와 웃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몸이 유난히 무겁고 괜히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놀자 하고 매달려도 야 할아버지 피곤하다. 내일 하자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침실 문 앞에 서면 문손잡이를 잡기 전 늘 같은 생각이 스칩니다. 오늘도 그냥 TV 켜놓고 자는 척 해야겠다. 괜히 아내 얼굴을 마주 보는 것도 어색합니다. 예전처럼 남편으로 남자로 당당하게 서기가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나요? 어쩌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이제 이 장면을 잠깐 마음 한쪽에 두고 조금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나눌 주제는 이런 생각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는 말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우리는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기운이 떨어지고 아침에 눈뜨기가 싫고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지고 웃을 일은 줄어들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먼저 올라오는 자신을 보면서도 결국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해버립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냐 그냥 그러다 가는 거지.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정말 60대, 70대가 되면 기운 없이 재미없이 사랑도 열정도 없이 조용히 늙어가기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을 빌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의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뿌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만 다시 살아나면 기운도 표정도 마음도 그리고 부부 사이의 온기도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볼 주제는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지쳐버리게 되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얼마 전 제 진료실로 70세 김영우 어르신이 아들과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답답함이 가득했지만 김 어르신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포기해본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먼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예전 아버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 산에 같이 가자고 하시고 손주들이 오면 집이 떠나가라 웃으시던 분인데요. 요즘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시고 말수도 줄고 짜증만 늘고 저녁이 되면 특히 더 예민해지세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김 어르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제는 남자로서도 다 끝난 것 같고 그냥 천천히 사라지는 거지 뭐. 그 목소리에는 어떤 여유도 평온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체념만 묵직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드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김 어르신과 단둘이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그것 때문에 더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김 어르신의 눈가가 붉어지며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뭘 해볼까? 가 아니라 오늘도 그냥 버텨야 하나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괜히 귀찮고 저녁이 되면 일부러 방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부부관계를 피하고 싶은 거죠. 남자로서도 남편으로서도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그냥 조용히 늙다가 사라지고 싶습니다.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체력이나 기능이 아니라 살아있고 싶다는 마음, 인생의 기쁨 자체라는 걸요. 여기까지 한 어르신의 속마음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조금 관점을 돌려서 그렇다면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만든 걸까? 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의 문제를 생각할 때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떠올립니다.
기운이 없다, 얼굴이 칙칙하다, 근육이 줄었다, 부부관계가 자신 없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홍삼을 먹어볼까? 보약을 한번 지어볼까? 남자에게 좋다는 약이 있다던데. 김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이 사다 준 비싼 녹용, 홍삼, 각종 건강식품들을 이미 다 드셔보셨습니다. 그런데 늘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처음 며칠만 괜찮은 것 같다가 금방 다시 제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비유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해보죠. 겉으로 보이는 잎과 가지는 기운, 혈색, 근육, 성기능, 표정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땅속 보이지 않는 곳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겉에 아무리 좋은 약을 뿌리고 비료를 주고 물을 준다 해도 뿌리가 썩어 있으면 나무는 반드시 말라갑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가지와 잎만 살리려다 보면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이 뿌리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눈에 안 보이는 몸의 뿌리, 바로 장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이 내려가고 나오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영양을 뽑아 전신으로 보내주는 에너지 관문이고, 몸의 면역세포 대부분이 모여있는 면역본부이기도 합니다.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두 번째 뇌라고도 불리고, 호르몬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공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의학에서는 장이 건강해야 전신이 산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장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산균, 유익균, 유해균 같은 친구들이죠. 유익균들은 음식을 잘게 분해해 몸이 쓰기 쉬운 에너지와 영양소로 바꿔주고, 염증을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을 만들어내며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여러 과정이 잘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짜고 매운 음식, 잦은 술, 스트레스가 쌓이면 유익균은 줄어들고 게으르고 시끄러운 유해균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늘고, 아침에 눈뜨기가 싫어지고, 부부관계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삶 전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남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장내 환경 붕괴와 만성 염증이 조용히 숨어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그렇다면 이 망가진 뿌리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이번에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약국이 아니라 마트에서 찾은 작은 해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힘들어지면 먼저 떠올리는 곳이 약국입니다. 비타민을 바꿔볼까? 영양제를 하나 더 추가해볼까? 그런데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복잡하고 비싼 것보다 단순하지만 꾸준한 것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약이 꼭 약국 진열대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집 근처 마트 한켠에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몸의 뿌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마트에서 파는 걸로 해결하자는 건가요? 물론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는 마법의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뿌리를 조금씩 회복시키는 작고 현실적인 도구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마셨던 술 한 잔과 자연이 준 단맛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제는 왜 하필 생막걸리와 꿀인가입니다. 막걸리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걸리가 몸에 좋다고요? 그래도 술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생입니다. 오래 두고 마시기 위해 살균 처리된 막걸리는 대부분 유산균이 죽어있는 달콤한 쌀음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길지 않고 라벨에 생막걸리 탁주라고 적혀 있으면서 살균하지 않은 제품들은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이 꽤 남아 있습니다. 일종의 발효 유산균 음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막걸리 안에는 살아있는 유산균 효모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물질과 미네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유산균들이 장으로 들어가면 유해균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조금씩 밀어내고 장 점막을 보호하며 소화를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유익균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꿀입니다. 꿀은 단순히 달기만 한 음식이 아니라
빠르게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당과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일부 성분, 여러 미네랄과 항산화 물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생막걸리는 장에 새로운 유익균 군대를 데려오는 역할을 하고 꿀은 그 군대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마시다 보면 소화관이라는 발전소에서 에너지 생산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고 전신 피로감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분과 활력 나아가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에도 간접적인 긍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 마시면 좋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생막걸리와 꿀을 이용한 작은 의식 황금 한 잔 레시피입니다. 이 한 잔을 생각하실 때 중요한 건 술자리가 아니라 몸을 위한 작은 의식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어떤 막걸리를 고르면 좋을지부터 말해볼게요. 라벨에 생막걸리 혹은 탁주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 제품, 가능하면 국내산 쌀로 만든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감 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라면 더 좋겠죠. 꿀은 값싼 설탕 섞인 제품이 아닌 천연꿀, 숙성꿀이라고 표시된 것들이 좋습니다.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은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 정도면 맛과 향 모두 무난하게 어울립니다. 이제 비율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막걸리는 작은 컵으로 반컵 정도 대략 100ml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꿀 큰 숟가락 1스푼을 넣어 가볍게 저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술을 마시듯 기분 내려고 드시기보다는 매일 일정량을 약처럼 의식처럼 마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잠들기 1시간 전쯤이 좋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장은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회복하고 미생물 구성을 정비하고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일을 활발하게 합니다. 이 시간대에 생막걸리의 유산균과 꿀 속의 영양분이 장으로 들어가면 장 환경을 회복하는 데 좀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상태보다는 냉장고에서 꺼낸 후 잠깐 두었다가 살짝 차가운 정도일 때 천천히 드시는 편이 편안합니다. 자, 이렇게 레시피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주의해야 할 점들 그리고 누구에게는 안 맞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방법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몇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간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알코올성 간질환, 간경병, 활동성 간염, 심한 지방간 등 이미 간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막걸리의 알코올과 꿀의 당분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이 경우 역시 혈당이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장 건강을 돌보는 쪽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양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생막걸리 100ml 안팎 꿀 1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좋다니까 한 잔 더 하는 순간 이 한 잔은 몸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그냥 술이 되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안주입니다. 막걸리 하면 파전, 두부김치가 떠오르지만 이 한 잔만큼은 안주 없이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기름지고 짠 안주는 장 속 유해균이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좋은 유산균을 들여보내면서 동시에 유해균도 챙겨주는 꼴이 됩니다. 처음 며칠은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느낌이 난다든지 약간 더부룩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내 균 구성이 바뀌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응입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해지지만 불편감이 12주 이상 계속되거나 통증, 설사, 심한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양을 더 줄이거나 하루 걸러 한 번 정도로 간격을 두면서 몸의 반응에 맞춰 조절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방법과 주의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인생 후반전의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조금씩 달라진 사람들의 인생 반전입니다. 한 분은 72세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하셨던 박 어르신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운전대를 잡으셨죠.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좀 쉬어야겠다 싶었는데 정작 몸은 더 무거워지고 허리는 아프고 극심한 피로와 우울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먹어도 맛이 없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살아있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장 건강을 다시 살피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서 생막걸리와 꿀 한 잔을 자신을 위한 작은 의식처럼 잠들기 전에 실천해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밥맛이 돌아와서 식탁에 앉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밤에 덜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예전처럼 지독하게 피곤하지는 않아요. 몸이 좀 가벼워지니까 아내랑 다시 산책도 나가게 되더라고요. 전에야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오늘은 뭘 해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에게서 가장 크게 느껴진 변화는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60대 중반 여성분이셨습니다. 오랫동안 불면과 예민함으로 고생하시다가 잠들기 전 이 작은 의식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수면 습관과 함께 소량의 생막걸리와 꿀 한 잔을 더했을 뿐인데 점점 밤에 깊이 자는 날이 늘어나고 낮에 별것 아닌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던 모습이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처럼 다정한 아내가 돌아온 것 같다고요. 장을 조금씩 돌보면서 몸과 마음의 톤이 함께 변한 사례들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하루 한 잔이 주는 5가지 보호막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잠들기 전에 작은 한 잔은 단순히 활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이 조금씩 편안해지면 대장 건강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면역력도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장 안에서 발생하는 독소와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과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이 더 잘 흡수되면서 뼈와 근육에도 조금씩 좋은 신호가 전달됩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달라집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물질의 상당 부분이 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질수록 이유 없는 불안이나 허무함이 줄고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결국 이 한 잔은 장, 면역, 혈관, 뇌, 기분까지 온몸을 잇는 하나의 통로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작은 의식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과 일생계를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내 몸과 마음은 항상 뒤로 밀어두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도 좀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어색하고 쑥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진실 하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즐겁게 살 힘이 있어야 내 가족도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작은 잔 하나를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수고 많았다, 내 몸.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즐겁게 살아보자. 그 마음이 담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 후반전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아무 의미 없이 켜놓은 TV를 보다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도 있고 근처 마트에 한번 다녀오셔서 몸의 뿌리를 돌보는 첫 잔을 준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마음에 한번 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를 위한 작은 의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마음 먹는 것 그 한 가지면 충분한 시작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60대, 70대, 80대의 삶이 더 건강하고 더 뜨겁고 더 품위 있게 빛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나도 오늘부터 이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겠다 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다짐을 스스로에게 한번 크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